저는 도쿄에서 태어났고 올해로 34살이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평범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도쿄라는 도시는 참 정돈되고 조용한 곳이에요. 전철은 늘 질서 있고 사람들은 말없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하죠. 그리고 저도 그 흐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해왔어요. 안정이 중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는데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회사에서 다음 주 한국 출장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러 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는 비행기로 고작 2시간 40분.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그 풍경들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의 거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짧은 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를 만나게 되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익숙함 속에서 조금은 무기력해진 자신을 느끼고 있다면 제 경험이 조용한 자극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대학 시절 처음 들었던 경제 용어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당시엔 교과서 속 단어였어요. 숫자와 그래프로만 배우던 개념. 그런데 그 말은 해가 갈수록 제 주변과 일상에서 점점 더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잃어버린 10년은 어느새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정체된 사회.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공기. 겉보기에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전철은 정확히 도착했고 사람들은 조용했고 규칙은 철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시는 움직이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멈춰있는 듯했습니다. 그건 아마 사회 전체가 도전을 멈췄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는 면봉을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 들으면 좀 평범하고 단순한 제품이죠. 하지만 이 제품 하나로 우리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일본 내에서 안정된 기업으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어쩌면 그건 일본 사회의 촉소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꾸기보다는 유지하는 것, 도전보다는 반복. 저는 그런 구조에 순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저에게 말했죠.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세요.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걱정도 크지 않았어요. 그저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쿄 하네다 공항을 떠나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단지 3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 그런데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상하게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같은 동아시아,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인데 공기의 결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늘 때문이었을까요? 거리마다 가득한 한글 간판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도와 온도 때문이었을까요? 어쩐지 이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파트너 기업의 본사. 저는 일본처럼 무거운 분위기, 딱딱한 회의실을 상상했죠. 정장 입은 사람들이 경직된 얼굴로 앉아있고 발표자는 정해진 대본을 읊는 그런 풍경을요. 그런데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회의실은 열린 구조였고 직원들은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복장. 모두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죠. 누군가 발표 중에 의견을 던지면 팀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고 발표자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정하며 공유하더군요. 뭐랄까요. 진짜로 움직이는 회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회의는 늘 결론 없는 길고 조심스러운 의식에 가깝다고 느껴왔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질문이 던져지고 대답이 나오고 수정이 되고 결정이 나는 그런 역동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주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쪽 직원이 만든 발표 자료. 그 안에 일본어 오타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일본 회사였다면 그 오타 하나 때문에 회의가 중단됐을 겁니다. 작성자는 상사에게 불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꾸중을 듣고 회의실 전체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겠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그 오타를 지적하자 발표자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 고칠게요 라고 말했고 화면을 잠시 꺼두고 수정한 뒤 다시 PPT를 공유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걸 실수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그냥 고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작은 오타 하나에도 회의 전체가 얼어붙는 우리 회사의 분위기. 잘못을 줄이기 위해 말을 아끼고 아이디어를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유연함이, 저 자연스러움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아닐까? 우리는 언제부터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되었을까? 회의가 끝났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끄럽고 동시에 자극이 되는 감정,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의 작은 하루였지만 저는 아주 오랜만에 일이란 게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본질적인 감정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작아지고 있었던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회의가 끝난 뒤 우리는 사무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외국인 방문자를 위해 준비된 작은 티타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마음엔 아주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려운 일 많죠? 한국 쪽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네, 뭐 비슷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한국 직원들의 대화는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주 중요한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린 회사가 아직 작아서 더 많이 도전해야 해요. 지금은 매출보다 브랜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뒤 우리 이름을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있었어요. 일에 치여있는 얼굴이 아니라 일을 통해 꿈을 말하는 얼굴. 저는 그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동료들과 우리 회사의 미래는 어떨까? 5년 뒤 우리는 뭘 만들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일본 직장인들은 그저 무난함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걸 꿈꾸기보단 지금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믿죠. 실수를 피하고 모난 말은 줄이며 조심스럽게 하루를 넘기는 것. 그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우리 사회는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국인 직원들의 대화 속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실패요? 그건 잘했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없잖아요.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제 가슴을 똑 하고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사를 다니며 어느새 굳어버린 제 마음을 마주했어요. 저는 늘 완벽하려고만 했습니다. 실수는 곧 신뢰의 하락이라 여겼고 지적받지 않기 위해 말보단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실패 속에서 배우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성장의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티 한 잔을 나눈 이야기들은 짧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자극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죠. 서울 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그 카페에서의 대화, 그 짧은 휴식 시간에 오갔던 눈빛과 말의 온도였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도시는 익숙함으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낯설도록 깨어 있었고 조직은 유연했으며 대화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그냥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어쩌면 저는 처음으로 제 일에 대해, 제 삶의 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출장이라는 일로 포장된 작은 여행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잊고 있던 나라는 사람을 되찾는 커다란 발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마음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단 3일의 출장.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본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풍경이었거든요. 도착 후 며칠간은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모든 것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8시 반 출근. 여전히 조용한 지하철. 무표정한 사람들. 차가운 회의실. 느린 결정. 그리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 말하는 동료들. 모두가 익숙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 익숙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안정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안에 감춰진 정체와 체념의 공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후배의 말이 조용히 묻히고 상사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그런 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 왜 아무도 미래를 말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변화한 건 단지 환경이 아니라 제 시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 이제는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우리 안의 정적과 침묵, 그 모든 것이 도전보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고요하고 계절은 변함없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의 메뉴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만은 뚜렷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정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당장 무언가 대단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어요. 이직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은 분명히 제 안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후배의 아이디어에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해주고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사의 반응을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움직이고 있는 내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건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너무도 큰 용기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그 사람들처럼 저도 조금씩 깨어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본 한국은 단지 빠른 도시도 트렌디한 나라만도 아니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작은 에너지들로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에너지들이 제 마음속에 작은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압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저는 서울에서 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느린 걸음이라도 멈춰 있는 것보다는 훨씬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조용한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만이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출장 이후 제 일상은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바라보는 제 시선 하나만큼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도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그 짧은 출장길에서 느꼈던 변화의 순결과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자꾸만 그 며칠 동안 마주했던 풍경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한 유연한 대화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던 시선들,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꾸던 젊은 직원들의 눈빛. 그것들은 단순한 출장의 기억이 아니라 제 일상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바꾸는 자극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뎌진 하루들, 나도 모르게 잊고 지낸 나만의 질문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 아주 조그마한 자극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려 합니다. 누군가의 경험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누군가의 고백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곤 하는 감정의 온기를 이곳에서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저와 함께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전환점을 함께 만나러 가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가 또 당신에게 도달하기를, 그리고 그때 다시 이 공간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지만 따뜻한 변화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